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위한 선도 사업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수소산업 등 새로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에 규제 자유특구를 추진 중인데 충남도가 수소 자동차 부품과 바이오 관련 산업 등 2개 특구 지정에 도전합니다. 천안시 상가 밀집 지역이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느슨한 주차 단속에 공영 주차장은 텅텅 비는 실태와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당진 지역에서 마치 토네이도와 같은 용오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갑작스런 기상이변인데 순간적이었지만 제철소 지붕이 날아가고 차량까지 흔들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력한 용오름이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소용돌이 치며 이동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제철소 지붕을 덮치고 산산조각난 슬레이트 지붕은 지푸라기처럼 공중에 흩날립니다. 토네이도야? 뭐야? 왜 저래? 서해 바다에서 만들어진 용오름이 이례적으로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최대 초속 13.2m의 돌풍을 만들었습니다. 도로 위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고 소형차는 유리가 깨진 채 차도에서 인도로 밀려버렸습니다. 그 공장 위로 돌풍이 생기면서 공장 판넬하고 다 날아가고 차량도 몇 대 날아가면서 파손이 좀 있었거든요. 천안 아산 일대에선 낙뢰로 열차 17대의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기상이변의 원인은 저기압. 상층부의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따뜻한 아래쪽 공기와 만나면서 대기가 소용돌이 치며 생긴 현상입니다. 북쪽으로 한냉전선이 통과하면서 발달한 저기압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돌풍성 강풍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전남 여수에서도 갑작스런 낙뢰로 해상 케이블카 50여 대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영광에선 한빛원전 5호기가 갑자기 멈춰섰는데 역시 낙뢰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에 논의한 사안들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인데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청년들의 채용 역차별을 해소해달라는 의견이 전달됐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대전 정부청사 그리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대전에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국 12개 시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돼 수도권 공공기관 135곳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국가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대전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들은 2022년까지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해야 하지만 관련 기관이 없는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들도 해당 사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균형 발전을 위해 선도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신데 영역 결과 나오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대전시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대전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오고 갔습니다. 대전시는 유전자 의학산업진흥센터 건립과 국가 첨단 의료산업 육성 기반 등을 위해 과감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점 지역으로 대전을 육성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되셨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저희 대전시의 선도 사업 제안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SOC 사업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대전 순환도로망 구축, 충청권 광역철도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대전 시당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실제 정부 예산에 많이 반영됐다며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명실상부하게 대전시의 든든한 원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제안들과 건의들이 있을 텐데 저는 잘 반영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38 민주의거 기념관 건립과 대전 의료원 설립, 원자력 주변 지역 지원 등 많은 지역 현안들이 줄줄이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 충청권 패싱 논란을 불식시킬 만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각종 국책 사업 등에서 소외된다고 정부 탓만 하고 손을 놓기만 해선 안 되겠죠. 정부가 수소 산업 등 새로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한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이른바 규제 자유 특구를 추진하는데요. 충남도는 수소 자동차 부품과 바이오 관련 산업 등 2개의 특구 지정에 도전합니다. 이 소식은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 속에 수소차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자동차 2025대, 수소버스 75대를 보급합니다. 하지만 수소산업 자체가 새로운 분야다 보니 기준이 아예 없거나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소충전소는 현행법상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등에 설치할 수 없는데 지난달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선정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정부 과제가 1650리터 용기를 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목표 시제품들이 충남을 돌아다니게 되면 이게 허용이 안 되니 3000리터 미만까지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비수도권에 한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규제 자유특구를 만듭니다. 충남도는 내포와 예산, 당진 등 국가 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을 수소차 관련 규제 자유특구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천안 일부에 스마트 실버케어 관련 규제 자유특구도 추진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혁신 3종 세트를 적용받아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고 각종 재정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지역 특구법 시행에 앞서 오늘 자치단체의 특구 계획을 점검했으며 해당 시도를 찾아 현장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번번이 국책사업 등에서 소외돼 충남 홀대론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충남이 규제 자유특구 지정으로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집중 취재 순서입니다. 천안시 상가 밀집 지역이 불법 주차로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단속이 느슨하다 보니 공영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천안시는 주차난 해결책으로 공영 주차장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천안시청 인근 불당동 상가 지역. 차도 양쪽을 불법 주차 차량이 점령했습니다. 양방향 차로가 무색할 만큼 공간이 좁아져 차들이 서로 비켜줘야 겨우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할 인도에도 차량이 줄줄이 올라서 있습니다. 터미널과 백화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상가가 몰려있는 신부동 역시 불법 주차에 오가는 차량까지 겹쳐 보행자를 위협합니다. 차들도 막 세게 달려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 차 틈 사이나 옆으로 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뭔가 사람보다는 차가 우선인 느낌?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천안시가 선택한 건 공영 주차장입니다. 경제성이 높으면서도 시급하다고 분석된 이곳 천안 공고 운동장 지하에 320여 대 규모의 공영 주차장 설치를 추진합니다. 신부동에 먼저 공영 주차장을 만들고 불당동에도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만성적인 불법 주차로 이미 불당동에 공영 주차장만 2곳, 사설 주차장도 만들었지만 가보니 대부분 텅 비어 있습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이 느슨하다 보니 굳이 주차료를 내고 주차장에 차를 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에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된다는 의식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단속마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에 들어올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단속을 맡은 일선구청에선 주차 단속을 강화할 경우 반발이 크다며 하소연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 11시부터 1시 반, 2시까지는 탄력적으로 해요. 저녁 시간대는 거의 7시까지만 해요. 거의. 경기도 안 들어가는데 이제 과태료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녁이나 주말이면 천안 상가 밀집 지역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당초 개발 과정에서 주차 용지가 적었고 이마저도 개발 효율 등을 이유로 면적의 30%를 상가로 활용한 게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천안시가 단속에는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수천만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등 공영주차장 설치에만 매달리면서 불법 주차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1919년 3.1운동에는 어린 학생들까지 독립을 위해 걸기했는데요. 비슷한 나이 또래인 10대 청소년들이 그날의 외침을 100년 만에 합창 공연으로 재현을 추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습 현장을 고병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온 앳된 학생들이 합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립 청소년 합창단원들입니다. 공연 제목은 그날의 외침 1919. 독립운동의 초석이 된 3.1운동을 유관순과 윤몽길, 김구 등 애국열사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었을까 하는 자신이 아직은 없습니다. 3.1운동의 절실함과 감동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9곡의 창작곡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를 바탕으로 합창과 오페라를 섞은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독립영웅들의 투철한 애국심뿐 아니라 고향을 그리워하는 인간적 면모까지 담아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이 이런 공연을 봄으로써 또 애국심 고취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아주 이 작품을 만든 목적이고. 청소년들이 재현하는 3.1절 그날의 외침은 오는 30일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천안의 한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 흉기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와 그제 천안시 불당동의 한 오피스텔 앞 인도에서 같은 종류의 흉기가 잇따라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됐으며 오피스텔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누군가 흉기를 던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흉기를 수거해 지문 감식을 의뢰했으며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시 의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평택 오송간 고속철도 복선화 사업과 관련해 천안 아산역 무정차 계획을 반대하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두 지역시 의원 41명은 천안 아산 상생협력센터 앞에서 무정차 통과 방안은 오송역을 억지로 거점화하고 천안 아산역을 고속철도 완행역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처사라며 반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평택 오송간 경부고속철 복선화 사업을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조 904억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카이스트가 학교 예산으로 다수의 컴퓨터를 사들인 뒤 중고시장에 내다 팔아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공대 모 학과 전 직원 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카이스트는 김 씨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대 모 학과의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며 노트북과 데스크탑 등을 외상으로 주문한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되팔아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